안녕하십니까, 성재윤입니다. 오늘은 하우스 낚시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화성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화성시 안석동에 있는 안성낚시터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 2만 평 정도 되는 비교적 넓은 대류지를 갖고 있는 관리형 저수지인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얼어버리기 때문에 물낚시를 하지 않고 저수지 한켠에 있는 하우스에서 하우스 낚시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오늘이 1월 29일입니다. 1월달, 2월달은 하우스 낚시하기에 가장 힘든 조항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일단 하우스 낚시를 직접 해보면서 이 시기에 이곳 안성낚시터는 조항이 어떤지, 또 여기가 토종붕어도 일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시기에 하우스에서 토종붕어도 입질을 해주는지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하네. 향어구나, 향어. 향어도 밑에 걸렸어. 오랜만에 한수를 했는데 향어입니다. 이 향어도 이게 제대로 걸린 게 아니라 밑에 턱에 걸린 겁니다. 이게 지금 쑥 들어가서 챘는데, 지금 1.6칸 그립편하고 어분 콩알을 가지고 번갈아 넣으면서 기다리는 낚시, 짧은데 기다리는 낚시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는 입질이 좋을 거로 생각을 해서 이런 낚시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질 활성도가 떨어지는 오후에는 긴 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거의 입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입질이 오는데 잘 챔질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입질이 약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고 오후에는 어차피 오후에는 이제 낚싯대를 바꾸려고 했으니까 낚싯대를 긴 대로, 여기가 2.2까지 가능하거든요. 2.2칸 긴 대를 쳐서 저 중앙 폴대 밑에 바짝 붙이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지금 집어제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후에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집어제도 조금 준비를 해서 좀 자주 갈아주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오자마자 지금 긴 대로 바꿨습니다. 2.2칸대의 긴찌, 핑크토적의 중짜입니다. 그래서 좀 긴 65cm니까 아주 긴 찌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긴 찌를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 폴대 밑에 바짝 붙였는데, 지금 2번 들어갔나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질이 왔는데, 지금 시간대가 사실 입질이 안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입질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 중앙 폴대에 딱 붙이니까 바로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입질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굳이 포인트를 옮기지 않고 같은 포인트에서 낚싯대만 바꿔서 또 중앙 폴대를 공략을 할 때 입질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끼는 구루텐 조그맣게 달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도 입질이 오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이건 토종붕어네요. 여기가 토종붕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붕어 활성도가 좋은 날은 토종붕어가 반반 정도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계속 중국붕어만 나왔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조그만 토종붕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활성도 좋은 날은 이런 것들이 아주 찌도 잘 올려집니다. 긴 대로 바꾸고 나서 바로 몇 번 시원한 입질이 왔는데 그 이후에 입질이 좀 뜸해졌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건드리는 게 나타나고 그래서 거기가 좀 뜬 것 같아서 오전에는 집어제를 안 썼었는데 집어제를 조금 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간이 뭐 4시, 5시 되면 스스로 가라앉을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빨리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 좀 집어제를 줘서 그걸 따라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가라앉힐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구루텐이나 한쪽에는 구루텐 또는 어분 당고 콩알을 달고 한쪽에는 집어제를 조금 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절기처럼 집어제를 크게 달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고기를 띄울 수도 있으니까 조그맣게 해서 거의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만 달아주면 됩니다. When you're close to tears, remember someday it'll all be over. One day you're gonna get so high. Though it's darker than December, what's ahead is a different color. One day.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빠져버렸네요. 이건 두 바늘을 다 먹었었습니다. 지금 좀 전에 잡은 붕어가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요 빨간 목줄에 입질용 미끼를 달고 구루텐이나 담고 요 파란 목줄에 집어제를 다는데 좀 전에 잡았을 때 요 집어제를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어제에 반응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두 바늘을 감싸서 이 집어제만 달았던 겁니다. 당구 형태로. 근데 당구보다는 이게 좀 거치니까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집어제만 두 바늘 합봉으로 달았는데 요거에 오히려 반응이 오네요. 그래서 전에 제가 떡밥 설명드릴 때 집어제, 손마터에서 집어제가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집어제는 쓰든 안 쓰든 항상 개놓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구루텐이나 어분당구가 잘 먹어주면 좋지만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집어제가 같이 들어가야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유독 또 집어제만 잘 먹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낚시터에 오시면 그냥 양어장에 왔을 때는 자비터든 손마터든 집어제는 조금이라도 항상 대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요것도 지금 두 바늘 같이 물려 있죠? 이것도 지호제를 같이 달았던 겁니다. 두 바늘 같이 물고 나왔습니다. 그 낚싯대를 짧은 데서 긴 데로 바꾸고 나서 하우스 낚시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2시부터 4시까지인데 그 시간대에 비교적 시원한 입질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부터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낚시를 하다 보면 채비 원줄이 터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바닥 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챔질이 세서 터질 수도 있고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는 위에 천장에 채비나 찌가 박힐 수도 있고 또 중앙폴대에 가까이 붙이려고 하다 보면 저 위에 바에 이렇게 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줄이 터졌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채비를 원줄까지 다 다시 매서 찌맞춤까지 하고 하려면 아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30분 이상 걸릴 겁니다. 특히나 낮에는 그나마 보이니까 괜찮은데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굉장히 힘든데 이제 그럴 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다시 낚시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제 낚싯대가 많다면 예를 들어 지금 2.2칸을 치고 있는데 2.2칸대가 터졌다. 같은 2.2칸대를 꺼내서 다시 피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낚싯대가 많을 때 얘기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 같은 경우는 채비를 2벌을 해 갖고 다닙니다. 물론 채비 2벌 하는 방법은 이제 중축 낚시의 줄감깨에 나머지 여벌채비를 감아 갖고 다니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그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손쉬운 방법이 이렇게 채비 낚싯대 케이스에 보면 이렇게 2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를 자, 이게 낚싯대에 묶여져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요 앞부분에 감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요 부분에 감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빼면 바로 이거로 낚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터졌다. 그럴 경우에는 요 속에 거를 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 아래쪽에 감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감아 놓은 겁니다. 요 밑에 쪽으로. 그러면 하나도 엉키지 않고 요것만 풀면 자, 요거는 매듭은 어떻게 해놨느냐면 자, 여기다 묶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이 우리가 무매듭 방법이니까 이쪽을 이렇게 당기면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만 소리대에 걸고 딱 당겨주면 바로 그냥 이미 이건 찌맞춤을 해 놔야 됩니다. 수조가 됐던 아니면 시간 날 때 현장에서 찌맞춤을 하나 해 놓으면 그래서 찌맞춤을 따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찌도 2개를 갖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풀어 놓은 거 이 겉에 감아 놓은 거는 1번 이렇게 써놓고 찌에도 1번이라고 써놔야 되고요. 혹시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속에 감해져 있는 건 2번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여기도 써놓고 요 찌에도 이렇게 써놓고요. 거의 이렇게 해놓으면 설사 채비가 터졌다 하더라도 5분 이내에 찌맞춤 확인하고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하우스나 양어장뿐이 아니라 노지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면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푸는 걸 보여드렸는데 다시 감아 놓는 걸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벌의 채비를 이 바깥에다가 이렇게 초리대 묶듯이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묶고 감을 때 이 맨 가해로 이 밖으로 맨 가해로 감기도록. 물론 이게 낚싯대 이 집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안 됩니다. 그때는 줄감깨를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수보대 같은 경우는 이게 수보대인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는 밖에 이렇게 놓고요. 바로 쓸 거는 낚싯대 채해서 요 바깥에 요 안쪽에 있는 거 있죠? 요 안쪽에 원래 우리가 감는 거 여기에다 이렇게 감아두면 됩니다. 네가 나이기를 바랬던 것만큼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 알 수 없는 이 아쉬움들은 그리움의 마음을 품어. 짧았던 우리 제가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조정하느라고 허챔질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순 없잖아. 소중했던 우리의 기도. 오, 서러워우는 건 아니야. 그저 미련만이 남아있을 뿐. 오래전 알고 지낸 너와 함께한 내 모습. 더욱더 초라해 보이는 쓸쓸한 미소. 이번에는 한 2마디 정도 올라올 때 챔질을 했습니다. 그냥 오늘 챔질한 것 중에서는 제일 빨리 챔질한 경우인데, 원래 제가 좀 양어장에서는 빨리 챔질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오늘은 이 오후에 빈대로 바꾸고 나서 찌울림이 좋다 보니까 제가 뭐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했던지 간에 좀 챔질이 저도 모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찌울림을 보려고 좀 평소보다 늦게 챔질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챔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2번 올리면 한 번은 잡고 한 번은 놓치고, 뭐 거의 다 올린 것도 못 잡고 그랬는데, 허챔질을 가장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챔질하는 겁니다. 결국 붕어가 뱉기 전에, 특히나 지금 쓰고 있는 찌 같은 경우 지금 핑크2 중짜를 쓰고 있거든요.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지금 좀 하우스에서는 고부력이지만 긴 찌를 쓰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가 65cm 정도 되니까 이 찌탄만 해도 30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오면 짧은 찌들은 거의 몸통까지 올라온 그런 결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뱉어버리면 허챔질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올라오다 이렇게 섰을 때 채는 거는 뭐 늦어서 뱉어서 허챔질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챘는데도 왜 허챔질이 나오느냐,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뱉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의 제1법칙 있지 않습니까? 관성의 법칙. 버스 타고 갈 때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승객들이 다 앞으로 몸이 쏠리는 현상, 그게 이제 물체가 한번 운동을 시작하면 이제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힘, 그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찌도 똑같습니다. 고기가 미끼를 먹고 봉도를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다가 고기가 뱉었다 하더라도 붕어는 이미 뱉고 가버렸는데도 한번 움직여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요 정도에서 챔질했는데 찌는 움직이고 있었는데 허챔질했다. 붕어가 여기서 이미 뱉은 겁니다. 그 나머지는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우스나 양어장 이런 곳에서는 허챔질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그 후킹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빨리 뱉기 전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질이 약한 날은, 아주 약한 날은, 입질이 오네요. 또 허챔질이 됐네요. 입질이 아주 약한 날은 뭐 한 마디나 반 마디라도 묵직하게 올리는 건 다 챔질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입질이 좋은 날은 한두 마디 정도 올라오면, 한두 마디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손에 가서 챔질하더라도 이미 서너 마디가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한 템포 입질이 좋더라도 좀 빨리 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